아들아, 아빠가 챗 GPT가 뭔지는 잘 알아. 그렇지, 그렇지. 뭐가 문제냐고? 쓸 줄을 몰라. 나 같은 사람 진짜 많을걸? 그거 어떻게 쓰는 거냐? 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챗GPT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쉽다고 표현하기 그렇고, 챗GPT 가입하는 거는 전에 모두 다 해보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서 GPT-4 시대의 질문은 답보다 귀하다라는 글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바른 사람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인생의 교훈으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 챗GPT 시대에서는 더 질문을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제가 연봉 4억에 대한 글을 쓴 것도, 그 영상을 올린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GPT를 아시는구나 싶어서 그 연봉 4억, 챗GPT 잘만 써도 연봉 4억 그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아버지 보시더니 나는 이해하기 어렵구나. 좋아요, 구독은 눌렀는데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 들어가서 1편부터 봐봐야 되겠다. 하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당연히 GPT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거나 대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니 지금 GPT는 그냥 그 젊은 사람들 아니면 학생들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하시는 단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1편을 보신다고 하는데 제 1편에는 챗GPT 가입하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챗GPT를 어떻게 가입하면 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 GPT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영상을 건너뛰셔도 되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거니까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가입하는 거. 가입하는 거 다 잊어버리셨으면 뭐 자녀분들 GPT 설정을 해 준다거나 그 부모님들 GPT 설정을 해 주신다고 하실 때 이 영상 뭐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영상 보고 설명을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오늘 아버지께 설명을 드리는 모드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 챗GPT는 지금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주소를 chat.openai.com 하는 이 챗GPT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소를 타입하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타입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처음 화면이 나와요. Welcome to ChatGPT login with your OpenAI account to continue. 이게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처음 가입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챗GPT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네, 로그인하시고 계속해 주세요. 근데 지금 아이디가 없죠. 오픈 AI라고 하는 이 오픈 AI라고 하는 거에 AI라고 하는 거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메일 주소 하나씩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메일 계정 하나는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자, 없으시면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인업을 눌러요. 로그인은 내가 이미 오픈 AI 계정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없을 때는 사인업을 누릅니다. 사인업을 누르고 들어가면 자, create your account. 너의 계정을 만들어라. 요즘에는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잘 돼 있어서 영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우측 위에 번역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 어지간한 거 다 되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준다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튼 영어를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해석해드립니다. Please note that phone verification is required for sign up. Your number will only be used to verify your identity for security purpose. 전화번호도 있어야 된대요. 전화로 인증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 어드레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메일 어드레스 이거 따라 치시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시는 이메일 어드레스 치시고요. 자, 컨티뉴. 아니면 이미 구글 그로 로그인 돼 있으시면 구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도 없는 걸로 하고 우선 써볼게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구글이 없는 주로 쓰시는 이메일로 가입을 하실 테니까 구글은 아니고 컨티뉴 이메일 주소 입력한 다음에 컨티뉴 갑니다. 저도 이렇게는 안 해봤어요. 자, 암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암호 모르겠어요. 우선 기타 강력한 암호로 암호 적당한 거 치시고 제 암호를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제 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속합니다. 컨티뉴를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컨티뉴를 입력하시면 얘가 사람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메일로 가서 이메일 접속하셔가지고 그 이메일에서 내가 지금 가입한 게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이메일을 보내줬고요. 그래서 이메일 계정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오픈 AI verify your email이라고 메일이 한 통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녹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Tell us about you,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나와요. 퍼스트 네임에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에 성 쓰신 다음에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뭐 평소에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다. 나는 제임스 본드가 되고 싶었어. 그럼 제임스 본드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전화번호가 필요하답니다. 저 전화번호 입력해볼게요. 네.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샌드 코드를 누르면 여기에 휴대폰 번호로 메시지로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보내줄 거예요. 한번 기다려보죠. 자, 코드가 도착했습니다. 받은 코드를 입력합니다. 6자리 코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온 전화번호 보면 00914048003114 딱 그렇게 그 전화번호로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Your OpenAI API Verification Code is 하고 숫자 6자리가 있습니다. 숫자 6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챗 GPT 시작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제 여기서 모든 걸 다 하시면 돼요. 챗 GPT는 AI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프롬프트 기반의 AI예요. 대화형 AI예요. 프롬프트는 이 밑에 있는 이 샌더 메시지라고 써 있는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넣고 명령어 기반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AI입니다. 여기서 위에 보시면 챗 GPT이고 되게 썰렁한데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그 세상에서 엄청 난리인 세상 모든 걸 다 바꿀 거라고 말하는 대화형 AI의 UI입니다. 뭐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챗 GPT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들이 있죠. 자, 저거를 아예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시면 영어로 나오실 거예요. 저는 지금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죠? 네. 10살 생일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딩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HTTP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전 대화에서 사용자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나랑 이야기한 거 이 왼쪽에 쫙 남아 있어요. 맥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대화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챗 GPT는 가끔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엄청 잘해요, 얘. 얘는 그 답을 어떻게든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대답을 해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할 만한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지식 가지고 얘가 팩트 체크는 되게 잘해주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규칙 기반에서 뭔가를 물어보시고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지 그냥 뭔가 완전 새로운 것들을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가 시나리오도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뭔가 진짜 팩트만 이야기해야 되는 데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유해한 지침이나 편향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쫙 긁어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AI가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얘가 어디선가 북한 웹사이트에서 끌고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거기는 뭐 이렇게 그 수령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얘가 그 얘기가 팩트인 양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인터넷 기반에서 이렇게 글들이 오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우리나라 국가랑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인터넷이랑 챗GPT는 저랑만 이렇게 연결돼 있지 인터넷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지금 받고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세계와 사건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인터넷에 돌아와 있는 2020년까지 글들을 얘가 싹 담아가지고 분석하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것들은 새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챗GPT 3 기반인데 요즘엔 챗GPT4가 나왔습니다. 챗GPT4는 뭐 좀 유료 버전이고 돈을 좀 내야 되는데 걔는 인터넷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건 네, 인터넷이랑 연결돼 있어 걔는 계속 인터넷에서 지식을 흡수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채팅 GPTI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거 한번 재밌겠네요. 만약 이거를 가지고 뭐 손자나 손녀, 손주들이랑 뭐 놀고 그러니까 손주들께 GPT를 채팅 AI를 뭔가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손주의 생일을 맞아서 뭘 해볼까라고 하는 트렌드에 맞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고 할 때 그럴 때 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역할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랑 잘 이야기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얘를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네, 잘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GPT를 쓰고 활용하게 되시면 그냥 젊은 세대보다는 더 파괴적인, 더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어린애들한테 막 형용사 써가지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렵기만 하죠. 동사로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역할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내 손녀딸은 11살이고 내일이 생일이야. 나는 생일을 맞아 기억에 남는 파티를 해주려고 해. 라고 내가 지금 하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거나 종이 비행기를 누르면 쟤한테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타이핑을 한 거고 챗 GPT가 아이디어를 준대요. 멋진 생일 파티를 준비하시는 걸 축하드리고 손녀딸 생일 파티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테마 파티를 하거나 DIY 프로젝트를 하거나 놀이공간에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스낵바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해줘요. 자, 기념품도 준비하면 좋고 네, 손녀딸의 생일 파티를 즐겁게 준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근데 얘가 지금 요즘 트렌드는 모른다고 그랬죠? 자, 장난감 뭐 인형을 사주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추천해줘. 자, 11살 손때 어떤 생일 선물을 좋아할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추천해줘라고 씁니다. 네, 11살의 손녀딸에게 선물을 준비하신다면 책은 선물하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키보드를 여기서 말하는 키보드는 그 피아노 건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전거는 운동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 예술용품, 만화책 그리기, 색칠하기, 스타일링 도구, 게임. 자, 손녀딸이니까요. 뭐 관심 있는 게 스타일링 도구라고 해보죠. 그래서 머리 스타일링 도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잘 몰라요. 그냥 할머니가 옆에서 뭐 주말 아침에 어디 가신다고 뭐 찢고 볶고 이런 것만 봤지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머리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은데 우선 어떤 스타일링 도구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그 챗GPT랑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타일링 11살이 지금 방금 질문에는 11살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게 뭐 구글이나 실이나 다른 그 기반의 것보다 훨씬 훌륭한 건 지금 이 창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얘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11살 손녀딸에 관련된 이야기, 손녀딸의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 11살 손녀딸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11살 손녀딸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 도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와, 살면서 저도 이런 헤어 도구가 있는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물을 줄 때 안전을 위해 꼭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대요. 그럼 더 나갈 수 있죠. 자, 그러면 고데기를 사주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뭐 2020년대에도 뭐 고데기는 있었고 고데기의 사용 방법은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오, 네. 대답을 못했네요. 아, 시간이 좀 걸렸나 봅니다. 자, 고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이렇게 들어와요. 고데기 전원 켜기부터. 저도 고데기를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밌어요. 챗GPT랑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제 생각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11살 손녀딸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물은 뭘 줘야 되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은 이제 11살 그 손녀딸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한 대화가 계속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답이 괜찮았는지 나빴는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괜찮았냐, better, worse 아니면 뭐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이 세 개를 이렇게 골라주잖아요. 그럼 이게 도움이 된대요. 챗GPT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거 나오시더라도 무시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답이었다 그러면 better 아니 좀 부족했다 그러면 worse 아니 뭐 그냥 소소해 그냥 그저 그래 그러면 same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어느 날 갑자기 또 new chat을 누르잖아요. 여기 왼쪽 와서 이제 방금 하던 얘기는 이 생일 파티 아이디어에 들어가 있고요. new chat을 누르면 자 새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치 얘기를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자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특히 정당에 관심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 보면 챗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우선 생일 파티 아이디어는 이전에 이야기하던 거고 여기에 뉴 챗이 생겼습니다. GPT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 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GPT에 이제 보이스 모드가 점점 들어간 그러니까 그 대화형 AI에 목소리까지 포함된 게 조만간에 나올 건데요. 그때는 이제 뭐 자식들이랑 이야기하고 옆집 영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이 대화를 통해서도 GPT를 계속 쓰실 수도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많네요. 와, 2000년대 초반에 민주당과 대통합 민주신당이 있었답니다. 저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몰라요. 2002년 대통령과에서는 네, 이렇게 쭉 네, 2000년대 초반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의 변화와 정당 구조라고 하는 새로운 챗이 생겼죠. 여기서 이제 계속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네, 그냥 맥락을 가지고 얘랑 대화를 하는 게 됩니다. 보면 자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에서 출마했고 자 이렇게 제가 그리고 아까쯤에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정치 얘기 왜 굳이 했냐면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읽어볼 생각도 없고 거짓말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에 활약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려줘.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라고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은 죽어서 2000년대 초반에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해줄 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공. 뭐 뭔가 주저리주저리 하면 얘 믿으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어머. 네, 발달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80년에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활약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세종대왕 이야기를 다시 꺼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치 얘기하기 싫으니까 멈춰봐요. 세종대왕 얘기 드릴게요. 자,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벼슬을 내렸나? 자,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과 순회의 책임자인 수군제독 직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자, 이는 당시 조선시대 멋진 말 했어요. 수군제독 직위를 줬답니다. 세종대왕께서. 자, 어르신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가 거짓말을 해요. 자,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을 아꼈던 일화를 소개해줘. 얘가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 옛날 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사이에 전해지는 유명한 에피소드랍니다. 자,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네요. 믿어야 할 장군은 장군이요, 명령에 따르는 장군은 군인이다라고. 네,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겨 거역했대요. 자, 어르신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왜 믿으시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세종대왕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이 정도는 얘가 진실을 말을 해주겠죠. 1450년 5월 18일에 5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네요. 자, 이순신 장군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자,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1545년 세종대왕 돌아가신 뒤로 100년 뒤에 이순신 장군이 출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 제독 직위를 수여를 하셨으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자백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가 말도 안 되는 걸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소설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GPT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처음에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chat.openai.com 주소를 치고 들어오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인업을 하셔야 되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가 2020년 이전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 녀석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얘가 약하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든 답을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이게 뭐 악의가 있는 거짓말은 아니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알고 있는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시면 좋고요. 그렇더라도 얘랑 잘 대화하면서 얘를 잘 쓰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들은 어르신들께서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직관적인 얘기로 얘한테 질문을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책도 써주고 시나리오도 써주고 오히려 음악도 만들어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제가 로그인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 여기 왼쪽 밑에 로그아웃 있는데 평상시에는 로그아웃 안 하셔도 돼요. 쓰시다가 내 거 브라우저에서 갑자기 로그아웃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딱 들어왔는데 다시 이 화면이 보이신다고 하면 이때는 사인업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로그인을 누르시고요. 이때 가지고 계신 가입하실 때 썼던 이메일 주소 쓰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이 왼쪽에 쭉 있으니까 이야기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챗GPT가 지금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살부터 학생들 커피숍 가면 직장인들 모두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세상이 이거 중심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다른 변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겠지만 저는 어르신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몸소 배웠던 건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배우고 실제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합니다. 내가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줘요. 네, 정말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좋은 질문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은 챗GPT를 사용하시면 뭔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출근도 안 하고 대면도 안 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때 챗GPT로 강력한 파워로 그다음에 현명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만든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